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여성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도 있긴 했지만 역시나 결정적인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저한테 억지를 부리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부부 사이의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적어도 제가 남편을 속이거나 기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상관없이 언제나 남편에게 진실되게 대했습니다. 특히나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저의 속마음을 전부 오픈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그저 돈 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무리한 요구 때문에 이혼 말고는 다른 해답을 찾지 못하겠더군요. 결혼 전만 해도 저는 남편에 대해서 정말 좋게 평가했었어요. 특히나 사리분별 확실하고 계산만큼은 확실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죠. 저희 두 사람 모두 돈을 벌던 직장인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데이트 통장을 사용했는데 그 또한 남편의 제안이었거든요. 매달 월급날에 3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금액을 한 사람 통장에 넣어두고 그 돈으로 한 달 동안의 데이트 비용을 충당했죠.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 돈 안에서 계획을 짜고 해결하며 만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만나던 남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데이트 통장이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거부감이 없진 않았죠. 근데 막상 써보니까 꽤 합리적이더라고요. 특히나 연애하면서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서로 불편할 일 없는 게 가장 좋았어요. 결혼을 할 때도 신혼집 마련부터 나머지 모든 비용을 남편과 합의하에 반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사는 것도 아니라 전세였고, 그것도 대출이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은 그리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저는 애초에 양가의 도움을 얻는 한이 있더라도 신혼집을 전세가 아닌 매매로 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지만, 저희 친정부모님과는 달리 시가 쪽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전세로 살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결국에는 남편과 시가 쪽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만 했던 것 같네요. 사실 제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다 보니 웬만하면 분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저도 모르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양보를 하면 할수록 그런 저의 배려를 고마워하는 건 아주 잠시 잠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심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회사 다니던 연차도 높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월급이 저보다 많아요. 제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300만 원 언저리를 벌고 있을 때 남편은 300만 원 후반을 받고 있었거든요. 신혼 때만 해도 네 돈 내 돈 할 것 없이 전부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모아서 같이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제 용돈으로 30만 원씩 빼놓고 공과금이며 각종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적금 통장으로 집어넣었죠.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월급 관리하는 방식이 불합리한 것 같다고요. 본인 생각에는 자기 월급이 훨씬 많은데 두 사람 월급을 한데 모으는 것도 불만이고, 저와 남편의 용돈이 똑같은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월급이 거의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돈을 한 통장에서 관리하는 게 맞냐고 하면서 자기는 손해보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일도 공평하게 반반씩 하느냐라고 묻고 싶었지만 바보같이 참았습니다. 대신에 돈 적게 번다고 눈치 주는 것 같길래 더럽고 치사해서 그날부로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으고 있던 적금도 바로 은행 가서 해지하고 남편이랑 제가 월급 받는 비율대로 정확하게 따로 나눠서 가졌어요. 그리고 공동생활비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생활할 때 필요한 돈은 한 달치를 미리 계산해서 남편과 반반씩 넣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웬만하면 남편이랑 서로 맞춰가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먼저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니까 제 쪽에서도 남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돈 관리를 각자 하는 만큼 저도 남편에게 집안일 역시 반반씩 공평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며 설거지며 내가 한 번 하면 당신도 한 번 하라고요. 나도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줬으니 당신도 그만큼 내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한답니다. 실제로 그 후로 남편은 집안일을 알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부부라는 생각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 저와 남편 사이도 삭막해지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도 점점 안 하게 되고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쪼잔한 인간이랑 계속해서 사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근데 또 막상 이혼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주변에 먼저 결혼한 언니들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결혼 생활이 그런 거래요. 단지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혼 기간이 너무 짧게 지나갔다고 특이한 케이스라고는 하더군요. 정으로 산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저는 저희 부부가 그런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진지하게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저와 남편 사이에 정 같은 게 생길 시간 따위도 없었는데 어떻게 정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신혼 초부터 이렇게 삐걱삐걱대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아무튼 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나버리더군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하루는 진지하게 고백할 게 있다면서 상담을 신청하더라고요. 갑자기 진지해진 모습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불안했는데 남편이 꺼낸 말을 듣고 정말 황당해졌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을 전부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손실을 크게 봤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얼마나 손해봤는지부터 물어봤죠. 그랬더니 반의 반의 반도 못 건졌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1년 가까이 했고 신혼 초반에 제가 모아놨다가 남편 몫으로 줬던 돈만 해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이후 모았을 돈을 생각하면 최소 그 돈에서 2배는 더 모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통장 잔고라며 제게 보여준 돈은 겨우 3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난다던데 그때의 제가 그랬어요. 잃은 돈 액수만 봐도 혈압이 오르고 짜증이 솟구쳤지만 원래 투자라는 게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거잖아요. 돈을 손해본 것보다 더 열받는 건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다가 감당 못할 만큼 사고 쳐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랍니까? 진짜 그때 남편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부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서 용돈 받아서 쓰라고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게 맞지 않겠냐 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반항도 없이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나중에 또 자기가 더 많이 버는데 어쩌네 저쩌네 할까봐 남편 용돈은 저보다 10만 원 더 많은 40만 원으로 책정해줬어요. 비록 사고는 한 번 쳤지만 한 번 실수는 경가지상사라고도 하잖아요. 오히려 이번 실수를 통해서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막연하게 남편이 알아서 모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매달 제가 직접 들어오는 금액들을 확인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따박따박 모으다 보니 우리 부부 재산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더군요. 이대로만 간다면 전세 계약은 한 번만 연장하고 그 후에는 우리 집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행복한 상상까지 하곤 했는데 한 번 등신은 영원히 등신인가 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를 못 믿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자산관리라는 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월급 관리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일반인들이 자산관리를 해봐야 전부 헛수고라면서 자신한테 다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회사에 좋은 상품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제일 좋은 걸로 해주신다면서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5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심심풀이 겸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는 의도로 시작하셨는데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실적이 꽤 좋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결혼 전부터 종신보험 하나 소개해준다고 한동안 전화에 불이 났었고 저희 친정부모님 보험 뭐 들었냐면서 자신이 전부 다 다시 설계해준다고 하신 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나 친정부모님 모두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따지고 따져서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놓은 상태예요. 특히나 저축성 연금보험은 진짜로 안 좋아하고 그나마 실비보험이랑 안보험 정도죠. 물론 적극적으로 보험이나 그런 상품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위에 특히 종신보험 때문에 엄청 손해보고 고생한 사람들이 몇몇 있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험 가입 권유를 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며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 앞에 설명한 이유들도 제가 거절하는데 한몫했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보험 설명을 해주실 때마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도 큰 역할을 했어요. 뭐가 어떻게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얼만큼 이득인지 어머님 본인조차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보험 광고 책자만 들이밀면서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식이니 어떻게 믿음이 가겠어요. 그러니 남편이 우리 전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맡기자는 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1초도 고민할 필요 없이 단번에 싫다고 대답했죠. 사실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있고, 특히나 경제 뉴스는 빼먹지 않고 챙겨보면서 요즘에 제일 관심거리가 재테크입니다.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모이면 언젠간 슬슬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볼까 하는 마음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저보고 무조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답이 아니라며 요즘 세상에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는 3살짜리 어린애도 알고 있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인간이 주식으로 그 큰 돈을 날려먹었냐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그제야 좀 조용해지더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부부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저보고 어머님한테 그 흔한 실비보험 하나 안 들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서 한 번만 설명이라도 들어보잡니다. 뭐 들어보는 거야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오시라고 하라 했죠. 며칠 후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고 안내책자와 팔플렛을 들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 1분이 지나면서부터 어머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길게 들을 가치도 없었거든요. 알만한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겁니다. 해외의 유명한 투자회사 이름이라 여기에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보험을 드는 순간 보험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20%는 일단 까먹고 시작합니다. 물론 수익률은 월등히 높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원금 보장이나 투자금 회수에 관한 그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품은 아는 지인한테는 절대로 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 부부한테 이딴 걸 자산관리랍시고 권유를 하는 건지. 장장 1시간에 걸친 어머님의 변액종신보험 설명이 끝났고 결론은 저희 보고 매달 150만 원의 보험료를 내랍니다. 남편은 멍청하게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며 싱글벙글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빨리 사인하라는 어머님 말씀에 저는 이런 보험 가입할 생각 전혀 없다고 어머님이야말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의 안색이 돌변하시면서 저보고 사람 놀리는 거냐고 귀한 시간 쪼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가입 안 한다고 하면 자기가 뭐가 되냐입니다. 남편도 옆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몰라보는 제가 너무 한심하다면서 괜히 자기 엄마 우습게 만들지 말고 사인하라며 강요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싫다고 했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월급이 더 많은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왜 저 혼자 내리냐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머님이 추천해준 그 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할 거랍니다. 순간 뒷골이 땡기고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그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이혼이라고 한번 사고친 거 봐줬더니 그 고마움도 모르고 이렇게 나대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물어다 줘도 못 받아먹는 너처럼 멍청한 애는 자기 며느리 자격이 없답니다.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길래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라고 받아치고는 지갑만 들고 집에서 나와버렸네요. 나오기 전에 남편한테 당장 내일 부동산에 집 내놓고 나가는 대로 내 돈 입금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진짜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살짝 당황했는지 저를 잡으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남편 등짝을 세게 내려치시며 저런 거랑 더 살아봐야 너만 손해라며 말리셨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곧바로 친정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곧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이며 주위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봤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권유했던 비슷한 보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문제는 대부분이 피해 사례였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열심히 돈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금이 반토막도 안 되더라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일이 생겨서 8년 만에 해지하려고 했더니 남은 원금이 없다라 등등. 대부분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피 같은 돈을 날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살던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남편이랑 같이 모으던 적금 통장은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반 공평하게 좋아하는 인간이니까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하고 깔끔하게 헤어지려고요.
네 돈 내 돈 그렇게 따지더니 결국 남의 돈으로 지네 엄마 실적 올려달라는 미친놈이었네요. 더 늦기 전에 잘 헤어졌다는 생각뿐입니다. 어차피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놈이랑은 이혼하는 게 맞다는 걸요. 미련인지 동정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건 누구 탓할 거 없이 100%제 잘못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혼을 결심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저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기나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라도 정신 차린 저라는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저도 빌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